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장의 그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거래 대금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많이 줄었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시장의 힘이 약화됐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끌어왔던 배터리 소재주 쪽이 꺾이면서 그거를 이어갈 주도주가 그제만 해도 예를 들어 방산이라든가 엔터 쪽에서 이렇게 살짝 가능성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다,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마이너스 0.91%, 지수장으로 그렇게 크게 빠졌다고 볼 수도 없겠죠. 2,50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빠져서 1.45% 빠졌습니다. 그래서 843포인트인데요. 코스닥 하락폭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시장 이제 그 지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일단 거래 대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거래 대금은 어떤 시장의 힘,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를 가장 그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거래 대금이라고 봤을 때 지금 거래소 거래 대금이 9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그 규모로 봤을 때 10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요, 전형적인 약세장 그 거래 대금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12조, 14조 뭐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다가 거래 대금이 어제 오늘 10조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는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 힘이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을 이제 보면요, 코스닥이 오늘 9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래소 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데, 코스닥 아시다시피 최근에 배터리 소재주들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17조까지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그 분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조 1천억이라는 거는 그 거래가 다 빠져나갔다, 매수세들이 지금 다 그 숨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 쪽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데, 지금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약세장이다, 시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일봉은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추세 상단을 힘있게 뚫어서 상당히 가능성을 보이던 시장이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요 상단 밑에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요 51선, 수급선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이 51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거래소도,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추세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분봉 한번 볼까요? 오늘 하루 추이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그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요, 하루 종일 이게 이제 매도 우위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팔면서 쭉 미끄러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좋지 않았고요. 코스닥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아침에 반등하는 모양이 좀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면서, 예를 들어서 사자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밀리면서 재미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시장의 어떤 탄력, 힘이 많이 약화된 시장이다,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매수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3,4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3,400억 매수 우위한 거는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아직까지도 개인들은 코스닥 배터리 소재주라든가 이런 그동안의 주도주 쪽에 강하게 이렇게 그 매수세를 매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과가 어찌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개인들만 매수 우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장의 볼륨은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절반,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30, 40% 정도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920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1,7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도 오늘 양시장에서 한 4천억 정도. 기관들은 최근에 들어서 계속 매도 우위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개인들만 상당량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 이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오늘자로요 53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 절대 금액보다는 요 추이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탁금은 개인들 계좌로 현금들이 아직도 조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의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융자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후행 지표다는 얘기죠. 시장이 오르고 나서 뒤늦게 돈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 빠질 때도 시장이 상투를 찍고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었을 때 그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돈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예탁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이 자체만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3조라는 이 예탁금 수치가요. 2년 전에 3,300포인트를 넘었을 때 예탁금이 75조 정도 됐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20조 정도 더 적은 금액이죠. 이런 걸 보면 아직 개인들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약간 과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좀 들어올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신용융자 금액은 이렇게 살짝 고개를 숙였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신용융자가 좀 과열됐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급등주 쪽으로 이렇게 편중돼서 신용이 많이 대출됐다 이래가지고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들에서 신용을 지금 이렇게 금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신용을 이렇게 금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신용이 계속 이렇게 연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19조 4천억이니까요. 20조 4천억까지 갔다가 근 한 1조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신용 1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요. 신용 1조는 굉장히 큰데 지금 시장 볼륨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이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조금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신용융자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후행성입니다. 신용융자금도 주식시장이 빠지고 나서 뒤늦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탁금은 그렇게 과열됐다 볼 수는 없는데 신용융자금 지금 20조 가까이 된 것은 예전에 그 3,3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굉장히 강세장에서도 한 25조 정도밖에는 신용대출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20조 가까이 되는 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 비했을 때 신용융자가 조금 과도하게 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장이 이렇게 거꾸러지면 급매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은 거는 아마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동부가 아닌 서부 쪽에 이쪽에 그 중소 은행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어제 같은 경우도 또 하나가 이렇게 터져줬는데요. 아직 그 이쪽 그 은행들 파산 위기는 아직 이렇게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엊그제 이제 JP 모간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요 은행을 하나 인수는 하긴 했지만 그 후속타도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다우가 1% 빠져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최근 한 1년 동안 미국 시장은 요 상단을 뚫지 못하고 최근에 한 달 동안도 요 선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를 보여주는 시장이다. 은행권 파산 얘기가 가장 크게 심리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그 연준 5월달 연준이 열리고 있죠. 아마 내일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연준 그 금리 인상 얘기는 25bp 0.25%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된다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겠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은행권 파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뒤숭숭한 좋지 않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연준 회의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미국 시장은 여전히 조금 이렇게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비슷해요. 어제 1% 그렇죠. 앞에 상단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려옵니다. S&P 500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패턴을 밟고 있습니다. 일본 오늘 니케이 0.1%니까 살짝 올랐는데요. 일본이 최근에 이렇게 아시아 시장 또 미국 시장하고는 달리 모양이 이렇게 좋습니다. 대만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해, 항생, 상해가 오늘 오르긴 했지만 그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독일 마이너스 1.2%, 모처럼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강세장을 보이다가 동일도 조금 꺾였죠. 프랑스 마이너스 1.45%, 이렇게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우리도 그런 시장의 영향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인다고 그러면요. 하나는 거래 대금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 시장의 힘이 약화됐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가 안 보인다. 이런 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방산주라든가 엔터주들이 이렇게 주도주 약간 그런 모양새를 갖추긴 했지만 배터리 소재주가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방산이나 엔터 쪽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은 주도주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약간 좀 이렇게 방황을 하는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이자고 그러면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약세장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판가름하는 두 가지 요소는 주도주가 있는가 하나 하고요. 거래 대금이 시장에 힘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일 텐데 지금 그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시장은 좀 한계를 보여주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주도주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나마 이제 주도주 좀 모양을 갖춘 테마라고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엔터 관련주하고 방산 관련주.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꼽아드렸던 게 재생에너지 관련주에서 CS 윈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재생에너지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환경 관련주, 그래서 배터리 소재주, 배터리 셀 이쪽하고 흐름을 같이 타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같이 이렇게 동참하지 못했지만 빠질 때는 그 흐름하고 지금 같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게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주나 방산주는 어쨌든 우리 경기가 좋지 않거나 수출이 이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쪽만큼은 그런 악재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하이브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 영향이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엔터주는 지금 어떤 시장 우리 경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업종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그 흐름은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오늘도 이제 3.5% 올랐으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급등장 패턴이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조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야무지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요. 앞에 고점을 뚫었습니다. 힘있게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거래 대금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거래 대금 매물 집중대를 힘있게 뚫었다.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 다음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수급상의 이점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점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각도가 이렇게 급하게 가는 주식은요. 신고가 전에 요때 낸 수익률보다 신고가를 내고 나서 수익률이 더 클 수 있다.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요. 매물대를 지났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져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수익 내기 구간이다. 이 구간이 수익 내는 구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 이제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매수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1분기 실적도 나왔지만 경기 좋지 않은 거, 또 수출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여전히 음반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상당히 영업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쪽이 좀 이렇게 정체되더라도 온라인 쪽에서 그거를 대체할 만큼 사업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하이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엔터 관련해서는 대표주라고 봐야 되겠죠. 한류를 끌어가는 사실상 대장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규모로 봐도 하이브하고 다른 여타 엔터주 다 합친 것하고 아마 규모가 비슷할 겁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왕이면 하이브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 조건이나 여러 가지들이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훨씬 더 두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엔터주하고 함께 방산주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그 중에 이제 현대레템은 어쨌든 폴란드 K2 전차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원래 추천드렸을 때는 앞에 신고가를 살짝 뚫을 때 그때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도 지금 굉장히 올랐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것도 하이브하고 마찬가지로요. 신고가가 났죠. 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직전 고점은 이미 이렇게 힘있게 뚫었고요. 제가 아마 요 근처 어디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하이브하고 또 비슷한 게 이렇게 매물 집중대를 지금 이렇게 힘있게 뚫고 나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도 모양이 좋다. 여기서도 이제 다시 아까 하이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신고가가 났는데 신고가 전에 이게 상승률보다 이미 신고가 이후에 이렇게 수익률이 이미 컸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하이브하고 조금 다른 점이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수 강도는 조금 더 약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근한 1000만 주가량 매수한 것 같아요. 최근 한 10일 동안에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현대로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산주 중에서도 현대로템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로템은 제가 보기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또는 중동 이런 쪽까지 포함했을 때 또 그 동부 유럽 쪽들은 다들 그 루마니아라든가 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이쪽하고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국가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방위비들을 선진국도 그렇지만 전체 그 국가들이 방위비들을 거의 한 2배씩 이렇게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그럽니다. 현대로템은 그런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방위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급면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매수 우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내고 이렇게 힘있게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인다. 잠재되어 있는 호재들이 많을 것 같다. 추가로 여러 가지가 터져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로템, LIG 넥스원 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저는 현대로템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엔터, 방산,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못 올랐다 이러면서 제가 CS윈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배터리 소재주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원인을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추측한 데는 이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은 배터리 소재주하고 비슷한 성격의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주가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 올라갈 때는 같이 못 가고 있지만 빠질 때는 지금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CS 윈드 하나 빼뜨릴 수 없는 게 배터리 소재주나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지만 CS 윈드는 1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이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해 놓고 이렇게 많이 그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실적이 가시화가 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금년에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에 했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추정치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조금 더 약한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그래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최근에 한 일주일간 이렇게 매일 빠졌기 때문에 아마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항상 이 추세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지금 이 추세 하단에 지금 딱 부딪혔습니다. 이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추세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매수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유는 그동안에 이 추세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는 얘기죠. 1년 동안요. 그 다음에 금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그 증권사 리포트만 기준했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CS 윈드는 매수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아마 가지고 계시면서 불안불안하실 텐데요. CS 윈드는 그렇게 불안한 종목은 아니다. 실적이 가시화는 안 됐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은 다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CS 윈드는 오히려 이번 약세장에서 매수 쪽으로 이렇게 그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가 무너졌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죠. 네, 다음에 이제 한미 글로벌 제가 최근에 한 10일 이렇게 때 요 추천드린 이유는 네옴시티 얘기가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예전에 거의 한 1년 전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최근에 와서 조정을 한 7개월 받고 나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됐나요? 뉴스에 서울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3분기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죠. 네옴시티 관련 설명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모양입니다. 매물대가 요거죠. 그러죠? 요 두터운 매물대를 이렇게 힘있게 뚫었습니다.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죠. 요 매물들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강하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매수세가 누군가는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고 매집 중에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3분기에 다시 이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조금 급등 국면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모양이 좋아서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적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전체 시장하고는 달리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그런 주가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데 요 앞에 고점 48,900원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그 패턴의 그래프들은 일단 앞에 고점까지는 가줍니다. 요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사고 있는 이 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두터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한미 글로벌은 지금 그렇게 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도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근히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닥을 이렇게 쓰리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쓰리바닥을 치고 나서 이렇게 약간 우상향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미 글로벌하고 주가 패턴이 비슷하다. 어쨌든 해외 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건설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가 매물 집중된데 요 위로는 매물이 두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글로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탄력이 있고 좋아 보이지만요. 또 현대건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요 종목도 같이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덴티움 제가 이러면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은 한 2.6% 빠져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이 급등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추세라거든요. 그래서 조정받고 올리고 조정받고 올리고 조정받고 올리고, 그래서 급등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나 또는 수출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덴티움은 중국 시장에 아주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임플란트 이쪽이 아직은 중국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중국 지금 임플란트 시술한 사람이요 10만 명당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10만 명당 한 6, 700명 되는데 10만 명당 100명이 안 된다든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이 아직은 중국에서는 초기 시장인데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빠르다는 거죠. VBP라고 그래서 워낙 임플란트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재료비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료를 이렇게 사다가 싼 값으로 이렇게 보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덴티움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도 그랬죠. 그랬다가 사실은 그게 이제 단가가 오히려 낮아짐으로 해가지고 보급률은 더 높아진다 얘기죠. 판매량은 더 늘어난다는 그것 때문에 덴티움은 실적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실적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우리 전체 경제 상황하고 상관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SPG 같은 것도 지금 신용이 많이 뜨면서 51선 여기서 지금 단단하게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양봉이 한 서너 개 이렇게 났죠. SPG 해서 이렇게 예전에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다시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못 파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 내려오셨다고 그러면 지금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약세장에서 강력한 테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순환할 때 약세장에서 오히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SPG는 실적이 뒷받침된 로봇 관련주에서도 핵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호가를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주식,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쫓아가지는 말고 느긋하게 좀 밀릴 때 그때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